생각을 해봤습니다. IT 서비스 기업 한화 CNC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혜선 상무께서 이제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텐데, 주제는 열정의 근원, 지적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박수 함성으로 이분을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 SNC의 경영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박혜선 상무라고 합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회자 서경석 씨께서 저를 촌놈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소개하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이렇게 좀 관상을 조금은 보는데, 서경석 씨도 제가 이제 실물로 보니까 코가 화사할 코 같지 않고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그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을 아까 미리 와서 이렇게 뒤에서도 좀 보고 앞에서도 보고 했는데, 오늘 뭐 주제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아마도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이제 NHN의 이혜진 그 대표 같은 분을 곧 될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지신 분을 저는 봤습니다. 제 강의 끝날 때쯤 돼서 그분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서경석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촌놈이 맞고요. 그래도 뭐 요즘 유행하는 거 있대요. 하여튼 그래도 마음만은 저도 특별시입니다. 특별시고, 오늘 자리의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열정이라는 주제인데, 저의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저에게 열정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까지 지내면서 약 4번 정도의 나름의 어떤 열정의 순간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한번 과거로 저의 그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저가 그 열정의 어떤 그 순간을 느꼈던 거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부가 아니고 저에게는 만화가 가장 저한테는 몰입의 어떤 그 열정의 순간을 느껴주게 했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그 만화 이 제목들이 바벨탑, 또 뭐 독고탑, 그리고 또 고우영 시리즈, 그리고 뭐 꺼벅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그런 이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그때 당시엔 소위 얘기해서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훨씬 빠져들어서 몰입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만화 제목 중에 아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신다 그러면 이상하죠. 주민등록증 까봐야 돼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 지금 만화에 그 당시에 이제 몰입을 했냐고 하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때 당시는 만화방이라고 해가지고 만화방을 가야지만 만화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그 만화방 여주인의 아주머니죠. 아주머니의 심부름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거 하면 또 이렇게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공부보다는 만화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쨌건 어려서 열정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저는 어쨌건 만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런 어떤 열정들의 어떤 순간들은 어차피 이제 호기심인데, 서울에 와서 이제 TV로만 보던 이 서울을 접했는데, 빌딩 높죠. 뭐 거리 혼란스럽죠. 사람 많죠. 뭐 굉장히 하여튼 호기심 많던 순간들을 그때 경험을 했었는데, 딱 저의 열정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평범한, 졸업했던 저희 동기들이 저를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잘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 졸업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업할 때 그 선택하는 조건이 뭔가요? 제 경우에는 그냥 그런 평범한 어떤 그 이 기준에서는 그 돈하고 시간, 돈 많이 주고 아니면 시간 많이 있는 곳, 뭐 그런 데면 일단 적당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예, 원칙이.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도 뭐 지금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제가 사실은 무식했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처음 취업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을 선택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고 바깥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9시 되면 셔터 올라가고 5시 되면 셔터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이런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편안한 직장이 있겠는가. 5시 넘어가면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셔터 내리니까 일하기 시작하더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증권 시장이 막 화랑을 거두면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월급을 2배 이상 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4개월 만에 은행을 때려치고 증권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꿈이나 목표, 열정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초점을 맞췄다기보단 아마도 그 멋진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생각만이 그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끝까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중에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 한 가지. 제가 증권회사 들어가서 한 1년쯤 있다가 매우 운명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뭐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전화 있듯이 전산에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산의 전자라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고 선택의 기준도 돈과 아까 얘기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로 가면 그게 될지 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겠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상하게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생각도 없이 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저하고 IT하고의 첫 만남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전화를 걸으셨던 분은 증권회사의 그 전산 팀장님이셨고 한참 그때 이제 IT를 통해서 주식거래고 전부 이제 손으로 하던 상태에서 IT를 통해서 이제 증권 거래를 시작하던 그런 때니까 IT도 알고 이렇게 그 경영학도 좀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아마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건데 어쨌건 저는 완전 깡통인 상황으로 전산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그 기억나는 건 아까 제가 만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 그 잃어버렸던 학창시절에 잃어버렸던 그런 지적 호기심이 아마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전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근데 알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이 호기심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되니까 마치 예전에 그냥 시간도 잊어버리고 만화에 몰입했던 것처럼 이 IT라는 거에 아주 그냥 깊게 빠져드는 그런 그 상황들을 제가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산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했던 첫 번째 관련된 책들을 있는 대로 쌓아놓고 한번 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는 더 많이 아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하고 나이 유무를 떠나서 모두가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부끄러울 필요 없이 다 물어봤던 뭐 그런 시간들을 저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김재동 씨가 한번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실수를 하는 거라고. 저도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전산을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심지어는 회사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그 상황까지도 저로 인해서 빚어졌으니까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육두문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겪게 됐었던 거고
뭐 진짜 그야말로 누구냐 그러면 저는 사람이 아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었죠. 예. 그 소수점을 위로 붙여야 될지 아래로 붙여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정도로 무식한 그 상황들이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IT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작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알고 나니까 좀 최고가 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몰랐지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무렵부터 이제 제가 그 신념을 이제 잡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앞으로도 그 지나가면서 저한테는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또는 시간 이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최고가 돼보자, 베스트가 돼보자 라는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맨땅에 헤딩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다른 증권사에서 그 시스템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다음 여건은 뭐냐면 저한테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꾸 자리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개발을 했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냐면 정보기획, 즉 IT 기획 업무라고 하는 자리를 저한테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시대가 제가 IT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시대가 묘하게도 IT 완전 격변의 시대였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쓰고 있는 PC가 지금 쓰는 것처럼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막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전산실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의 어떤 전산 체제가 커다란 어떤 메인프레임 체제에서 그 작은 그 시스템으로도 소화가 되는 다운사이징 뭐 또는 그 오픈 아키텍처 뭐 이런 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계속 새롭게 어떤 접목되는 시점에서 저는 그 IT 기획이라는 자리에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 또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다 최초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 일들이. 저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PC도 몇 번씩 뭐 분해 조립해보고, 부셔도 보고, 뭐, 또는 장비도 내 돈으로 사서 실제로 또 업무에도 적용해보는 이런 그 아주 그 열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느꼈었던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열정인데, 그 다음 순간에 저한테 채택된 그 기회는 이 증권가가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본격 가동이 되고 대단히 그 시스템을 뭐 차세대형으로 막 바꿔가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막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굉장히 뭐 커지는 그리고 이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그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 제가 또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또 구원투숙격으로 또 차출돼서 이쪽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숨어있던 그런 열정이 그 과정에서 살아났었고 예전처럼 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전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국제공인 자격증을 획득하는 뭐 이런 거 노력들을 해가면서 다시 저에게 돌아온 이 운명처럼 제외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베스트가 되게 노력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세 번째 어떤 열정을 경험하는 때가 됩니다. 즉, 한 회사의 전산실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005년도에 또 다른 이제 제안을 받게 됐는데 지금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하나 SNC로의 어떤 제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사실 한 회사에 IT 기능인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하나 SNC라는 회사는 IT 서비스업 전반을 다루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이 IT 메인프레임으로 뛰어든다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었었고 또 그때 당시 IT 서비스 업계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었던 그 상황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화 SNC도 절대절명의 어떤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저에게 한 가지 말을 물었던 부분이 너의 능력을 좀 발휘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 말에 또 필이 꽂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또 뛰어들게 됩니다. IT 서비스 업계가 또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이지만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되어줬던 IT 메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과제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약 8년간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함께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행복이죠. 경제 위기를 넘어서서 이 IT 서비스 업계가 대단히 그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함께 하게 되고, 그 IT 서비스 업계는 다른 사업하고의 어떤 그런 융합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크게 성장을 해나가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저희 회사도 약 한 13위, 14위권 회사에서 현재 한 업계 한 5, 6위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함께하는 그런 또 제가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저의 네 번째 열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에서 정보기획, 그다음에 IT 서비스 회사의 기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닥부터 출발해가지고 베스트에서 이제 근접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 열정, 이런 거는 사실 다른 거하고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체험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돌이켜서 보면 시대가 IT에 새로운 걸 요구할 때마다 제가 그 중심에 있어 왔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열정은 IT다. IT와 함께 할 때 그런 열정을 느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꿈을 꿔보는 새로운 열정의 대상, 지적 호기심을 갖고 도전할 대상은 이번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경영되는 이런 그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생각과 함께 여러분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무한한 잠재력,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겠죠.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제가 발굴을 해서 그 후배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한번 열정을 바쳐볼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저의 앞으로 5번째 열정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열정을 일으켜줄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찾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자리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왜 나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유를 만들어야만 할 거다. 저의 경우에는 어쨌건 IT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역시도 뭔가 자기에게 그 이유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으셔서,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열정을 발견해서 이제 그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 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꿈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그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자리에 빌 게이츠나 또는 NHN의 그 이해진 사장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중에 아무든 그러한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왜 나는 빌 게이츠처럼, 나는 왜 이해진 그 대표처럼 나는 안 되란 무슨 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호기심, 여러분의 열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밝은 그 미래가 이 계기를 통해서 찾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